多くの人が行き交う交差点に突如トラックが突っ込み、犯人が今、パトカーの中に連行されるところです。 2008년 6월 8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이 발생한 이날 일요일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이날은 아키하바라에서 보행자 천국, 일명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행자 천국이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마다 특정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아키하바라 역시 매주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대로의 일부 구간이 차 없는 거리로 바뀌었어요. 아키하바라는 일본 최대의 전자상가이자 서브컬처의 성지로 평소에도 관광객과 쇼핑객, 애니메이션 마니아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특히 보행자 천국이 열리면 거리 한복판에서 코스프레, 길거리 공연, 이벤트 등이 진행됐고 당일 오후 기준 약 5,000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거리 곳곳에 몰려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위치는 도쿄도 지요다구 아키하바라 추오도리 교차로 중앙으로 보행자 천국 구역의 중심부이자 대형 쇼핑몰과 전자상점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라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서 걸어 다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오가 조금 지난 12시 30분경 이 평화로운 거리에 2톤 트럭 한 대가 돌진해 옵니다. 쾅!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쳐버린 트럭. 순식간에 5명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트럭에 치인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당황했어요. 뭐지? 교통사고인가? 누가 119 좀 불러!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응급 전화를 걸었어요. 행인들이 다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와주려고 했죠. 그 순간 트럭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운전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런데 이 남자의 손에 들린 물건이 이상했어요. 길이 13cm의 등산용 나이프.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도움을 주려던 사람들을 향해 나이프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죽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고 도움을 주러 다가갔던 사람들, 그들은 순식간에 공격 대상이 되었어요. 남자는 사람들 사이를 쫓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베고 난도질했습니다. 아키하바라 거리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사방으로 도망쳤고 근처에서 경찰에게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키하바라에 살인자가 나타났어요. 칼을 든 남자가 사람들을 마구마구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단 5분 만에 사건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먼저 쓰러진 피해자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칼을 든 채 서 있는 남자. 경찰이 외쳤습니다. 칼을 버려! 무기를 내려놔!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죠. 출동한 경찰관은 경봉, 3단봉을 꺼내 범인을 제압하려 했어요. 그런데 경봉이 소용이 없었어요. 범인은 칼을 마구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덤벼들었고 경찰은 몇 차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범인은 또 다른 행인을 공격하려 했죠. 이때 경찰이 마지막 수단인 가스총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발사. 순간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감싸주는 순간 뒤에서 덮친 경찰이 남자를 제압했죠. 12시 40분, 범인은 사건 발생 5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휘두른 칼에 7명이 사망, 10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사람을 죽이러 왔어. 체포 직후 범인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카토 토모히로, 당시 25살. 카토는 1982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 4인 가족이었죠. 그의 가정 환경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고 시험에서 실수하면 밥을 굶겼어요.
또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겨울에도 맨발로 밖으로 쫓겨났죠. 카토는 초등학교 졸업 문집에서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둔하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기억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카토는 분노를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감정이 폭발한 순간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카토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게 됐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고 그는 점점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죠. 그는 인터넷에 수천 개의 글을 남기며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버려졌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사건 발생 당시 카토는 토요타 계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월급은 적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 그가 일하던 파견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라는 압박을 주었고 카토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다 사건 며칠 전 그는 계약이 곧 끝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카토의 심리는 더욱 불안정해졌고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범행 전 카토는 인터넷 게시판에 수천 개의 글을 남겼어요. 처음엔 단순한 고민글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회에서 벌어진 인간이야. 죽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2008년 6월 8일 새벽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트럭으로 돌진하고 안 되면 칼을 쓰겠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야, 해볼 테면 해봐. 사건 하루 전 카토는 이미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트럭 대여, 칼 구매, 아키하바라 사전 답사. 그리고 범행 당일 그는 아키하바라로 향하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야. 다들 안녕. 그는 계획한 대로 트럭을 몰고 아키하바라 한복판으로 돌진했고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다른 사람도 함께 가야 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카토의 부모와 동생은 그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의 동생은 형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2011년 3월 24일 도쿄 지방법원. 피고인 가토 토모히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7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별다른 반성조차 없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극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2015년 2월 2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가토 토모히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가토의 부모는 살던 집을 팔고 도망쳤습니다.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특히 그의 동생 가토 유지. 형이 저지른 사건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삶을 잃었어요. 형과 닮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 이름과 얼굴이 퍼졌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죠. 그리고 결국 2014년 4월 11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부모님, 더 이상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의 죽음,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가토의 부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용금고에서 해고됐고 세상과 단절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수년 동안 폐쇄병동을 전전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하지만 사람들은 동정하지 않았어요.
가토를 그렇게 키운 건 당신이잖아. 그녀는 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토 토모히로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끝까지 가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단 한 줄의 편지도 남기지 않았죠.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 사형이 집행되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가토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가족에게 남겨진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아키하바라 중앙거리. 이곳은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었죠. 하지만 사건 발생 후 3년간 이 거리는 보행자 천국으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 1월 23일 보안 인력을 대폭 강화한 후 다시 재개됩니다. 사건 이후 일본은 흉기 단속법을 대폭 강화했어요. 가방 속에 나이프가 나오면 무조건 체포. 일반 시민도 단속 대상. 특히 맥가이버 칼 같은 다용도 칼조차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죠. 그만큼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인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토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의 행동을 옹호하는 글들이 등장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을 풀었다. 사회에 복수한 전설적인 인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는 그 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